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칠선 클래스, 칠선의 품격으로 정치의 현안들을 들여다보죠.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4선 김기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라임, 옵티머스 두 분은 안 헷갈리세요? 헷갈려요. 헷갈리시죠, 솔직히. 이름도 김봉연, 김재현 비슷하고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 행정관이죠. 행정관 이름들이 거명되는 것도 비슷하고 두 개가 뭐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옵티머스를 팔았던 회사, 판매사가 NH투자증권이잖아요. 거기 대표 이름하고 거기에다가 로비했다고 하는 사람 이름도 비슷해요. 정영재, 정영채. 예, 맞아요. 정영재. 와, 저도 계속 적어놓고 공부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공부 이런. 많이 하셨네요. 아, 예. 저 무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실제 모양도 권력형 비리라는 것에 똑같아요. 자, 이름은 멋있어요. 라임 옵티머스. 이름만 멋있는 이 두 자산운용사의 사기 사건, 아주 악질적인 사기 사건. 여러분, 금융사기란 점은 100%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금융사기예요. 그건 명백해요. 다만 이제부터 관심은 정계, 관계 누가 얼마나 연루가 된 거냐, 아닌 거냐. 누가 뒤를 봐준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밝혀내는 게 관건인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을 나누기 전에 제가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을 좀 짧게 요약을 드리고 그러고 말씀을 듣죠. 자,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회장이 옥중에서 깜짝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사실 내가 라임 사태 초반에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들한테도 로비를 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 같이 검사들한테 달이나 줬던 그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오더니 검사가 술 접대 받은 거 비밀로 해달라 이러면서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한 거는 검찰 조사 때 다 진술을 했는데 조사가 안 되더라. 라고 편지에 쓴 겁니다. 이 편지가 금요일에 공개가 되면서 뭐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추미애 장관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고 별도 수사팀을 따로 꾸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윤석열 총장 지위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는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야당 정치인 수사는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이었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이 내게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이 사건 지금 두 가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 두 개가 막 이렇게 돌아가거나 헷갈리는데요. 김봉현 씨는 이제 라임입니다. 라임 관련인데요. 라임. 네. 이 라임 관련해서도 이미 벌써 청와대 전 행정관이 그 구속 기소가 되어 있으면 뇌물 수천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라임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한테서 정치 자금으로 수천만을 받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출마까지 했던 분인데 구속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김봉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과 고가 양복을 받았다라는 의혹 때문에 조사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도 지금 계시죠. 이런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얽혀 있는 사안인데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얽혀 있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봉현 이거 희대의 사기꾼이죠. 사실 수천억을 지금 예. 그 사기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전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세치혀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저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기범으로 해서 지금 구속돼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기꾼인 것이 거의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정제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든 그 검사가 접대를 받았으면 검사는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으면 딜을 받았으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네. 추상 같은 조치를 해야지요. 다만 그 추상 같은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여야 뭐 그 사람 말하면 야당 정치인에게도 뭘 수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얼마를 줬는지 누군지 무슨 불법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임하고 또 동시에 진행된 옵티머스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훨씬 더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아직도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라스게이트라고 저는 하도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름을 라스게이트라고 옵티머스라고 라스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라스게이트 통째로 이거야말로 객관적 수사할 수 있는 팀에 넘기자.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사기꾼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라가요. 둘 다 손 떼라. 그러니까 둘 다 손대라 이거죠. 특검으로 그러니까 가자. 특검으로 가서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하고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자. 여든 야든 거기 걸리면 다 처벌해야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군요. 예. 특검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걸 김봉현 편지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추미애 장관이 예. 갑작스럽게 막 윤석열에 대한 그 폭싱을 하면서 타겟을 하면서 감찰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건 9월 달에 썼다는 겁니다. 이미 거기 검찰에 다 제출되었죠. 그리고 검찰에서 입수를 했겠죠. 또 그리고 이게 10월 달에 그걸 했거든요. 법정에 증언을 했단 말이죠. 네, 김봉현 네, 씨가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그때 5천만 원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강생이라는 이강생. 사람에게 돈을 예. 줬다. 자기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법정 증언을 네, 했거든요. 네. 그 후에 그때 또 옵티머스의 문건 내부 문건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하도 사고를 많이 쳐놓으니 그 사고 하자를 치유하자는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네. 뭐 여권의 여러 실세들이 거기에 뭐 투자를 했다 그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 커지면서 정권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갑작스럽게 김봉현의 편지가 갑자기스럽게 보도가 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편지가 그때- 주말에 밝혀진 편지가 9월에 쓴 거래요? 그때 9월 달에 썼답니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9월 달에 썼답니다. 쓴 건 그 시점인데 발표된 게 주말인 거다. 그렇죠. 갑자기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날 발표된 날 그날 밤 8시인가에 예, 예. 추미애 장관이 엄정 수사를 한다 그러다가 예. 또 이틀인가 후에 예. 감찰하라고 막 그런 다음에 감찰한다고 막 한 다음에 지금 발표한 것이 그 윤석열을 타겟을 한 같은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 중상모략이다. 전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수사는 엄정하게 하라 그랬고 보고 못 받은 건 못 받은 것이다. 내가 왜 책임지느냐라고 한 것인데 이게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놀아나고 있으니 놀아나고 그러니까 있다. 이게 정권이 좀 이 여권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겠다 싶으니까 덮은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박범계 의원님. 한 10분 하셨죠 지금? 3분에서 5분은 적어도 했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좀 천천히 오늘 제가 국감을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가려가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시에 이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요 상관에서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소위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이제 뻥튀기가 있고요. 지난 그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현상들 또 이제 부동산 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제 두 개의 사모펀드 관련된 대형 사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럼 라임 펀드는 뭐냐? 라임 펀드는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네. 우리나라에서 2018년 기준은 1위 1위예요. 헤지펀드 1위 1위. 헤지 펀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기 이전에 라임 자산 운용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수익률과 관련된 아무래도 지금 초저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장에서의 크레딧을 확보를 한 거예요. 신용, 예. 신뢰. 신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 많은 사모펀드에 이제 자금이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라임 자산 운영의 신뢰가 하나의 사기의 근거가 네. 됐다고 보는 거고 옵티머스 펀드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소위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기업이 신뢰를 부여한 그런 외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파진흥원이 굉장히 자산 규모가 큰 네.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기업들이 따라 들어가고 민간도 따라 들어가서 그렇죠.
크게 커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기가 가능했던 그런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임 펀드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했고요. 작년 말에 금감원 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올 2월달에 이제 전모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전격적인 남부지검의 수사가 됐고 사실 사기 사건으로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사면 지검장이 이제 올 8월 인사로 옷을 벗었어요.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얘기들인데 남부지검장. 그 전에 뭐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신한 등등이 다 압수수색이 됐고 네. 그 판매사입니다. 라임 네, 펀드의 판매사들과 그렇죠. 관련해서 신한과 대신은 다 구속이 됐어요. 당연히 주범인 김봉현 그리고 기획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 그리고 또 이강세라고 하는 이제 지방방송국 사장 네. 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건은 지금 이제 물론 이 라임 건에서도 청와대 금감원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건은 지금 이제 수사가 급 진전이 되고 있고 한 10군데 이상의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증권이 지금 판매사로 예, 보여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파진흥원의 신뢰 부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도 이제 구속이 돼가고 있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곧 이제 국회에도 증인으로 나올 거고 자 그런 상황인데 먼저 라임 펀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김봉현이 사기꾼이니까 그 말을 못 믿는다. 편지요. 예. 예, 옥중 편지 못 믿는다. 편지에 적은 거.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사기꾼이라고 말을 못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미 큰 골조, 제가 바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골조는 맞을 거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3일간의 감찰이 결과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뭐 중상모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은 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뭡니까? 그 뭐냐면 김봉현이 옥중 편지에서 얘기한 첫째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 돈을 줬다. 지금 현재 이거 수억 원 간 거 부정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양쪽 맞지 않습니까? 다. 예, 양쪽 다 윤석열 총장도 인정합니다. 그거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 중이었다 지금 얘기하고 바로 그겁니다. 있어요. 아니다라고 안 예, 했습니다. 예. 그것이 신빙성 있는 것 같아서 조사 엄중히 하라. 여야 가리지 말라라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봉현 말이 맞는 겁니다. 가장 큰 골조 1. 예. 두 번째 골조 2. 검사들에게 술 접대 1,000만 원어치 청담동 룸사롱에서 접대했다. 네네. 너 4명 등장하는가요? 검사 3명에 변호사 1명입니다. 4명. 4명이 1,000만 원어치 먹을 수 있어요? 뭐 먹을걸래? 그건 그냥 술 접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완전 그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술 접대 아니면 그거는 뭐예요? 모르죠, 저는. 술집에서 먹었으니까 술 접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나는 보고받지 보고받지 않아서 몰랐다. 네. 송사면 당시 지검장도 나도 남부지검장. 보고받지 못해서 못했다. 몰랐다. 네. 그러나 아니다고는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의 3일간의 그 김봉현 씨에 대한 감찰 결과는 그중에 검사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면 밝혀집니다. 아니면 오늘 나올는지도 몰라요. 오늘 국감에서. 그러니까 이 큰 두 개의 골조는 김봉현 말이 맞다. 자, 좀 길어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호 우리 이제 위원장에 돈 줬다는 게 8천만 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난 금감원 직원 행정관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 정무수석에게 줬다고 하는 돈 5천만 원입니다. 정무수석은 당연히 펄쩍펄쩍 뛰고 다 고소하고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수석. 집행했다고 하는 이강세는 난 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돈이 등장하는 돈이 8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네. 근데 야당 정치인에게 준 돈이 얼마예요? 수억 원이에요. 어허. 자, 우리 민주당의 모 의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한 번 마쳤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그분 역시 돈 준 뭐 3, 4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잔챙이들만 그런데 수사했다 이 말이에요. 야당 정치인 빼고. 잔챙이가 아니라 예. 이것은 액수로 볼 때 예.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X로. 그런데 민주당의 전 의원과 관련된 여권 인사에 대한 네. 그 언론 기사를 보면 이미 예. 3월 달부터 나옵니다. 여권. 그리고 5월 달에 분명히 나옵니다. 8월 달에 실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이 들어간 야당 그 실세 핵심 정치인에 대해 수억 원은 수사에 엄정하게 하라고 했다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등장한 게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선택적 정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면 안 돼요. 자, 지금 길게 얘기하셨어요. 김계현 의원님. 저만큼 길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정리를 잘해드린 겁니다. 이거. 네네네. 자. 야당 정치인 좀 전에 핵심 정치인 그러시던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야당 배지 달고요. 아,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이 지목한 야당 예, 정치인이라는 야당 인물은 정치인이라는 사람이요. 의원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다? 현역 의원도 아닐 뿐더러 과거에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예요? 그야말로 야당하고 그 어떤- 당시에 변호사였답니다. 돈 주고 받을 때. 자기 말로도 A 변호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A 변호사라는 사람이 돈 주고 받을 때 변호사 신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신분의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그게 무슨 명목이었는지 실제로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고 받았다는 것이 불법이면 책임지는 것이고 변호사로 적법하게 변호사 보수를 받았으면 그거는 도덕적 문제인 것이지 법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사실은 현역 우리 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있던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당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요. 검사 소개시켜준 A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따로 있고 돈 준 야당 정치인은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야당 따로 있는 거 정치인 맞죠. 사람도 야당 정치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조차도 예, 우리 예. 당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래요? 아니었다고 한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뒤져보니 예, 예. 그런 사람이 전혀 지금 저희들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때 사람조차도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다음에 언론 보도 일부 나와 있는데 라임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의 변호사를 한 적은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데 아니 그분이 우리 당의 무슨 핵심도 아니고 우리 상식자라면 생각해 보시죠. 김봉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온갖 머리를 다 쓸 겁니다. 굉장히 예, 예.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사기를 한 사람들 보통 머리가 다 뛰어납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딜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정부 여당하고 잘 거래를 해서 원팀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가볍게 하고 뭐 보석을 받든지 적당히 집행유예를 받든지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정부 여당하고 딜을 잘해야 될 것이다. 야당을 쳐야 될 것이다. 윤석열을 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여당에게 돈 주고는 수천만 원 줬답니다. 뭐 진실 여부도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야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과거에 국회의원 한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수억을 줬다. 그게 무슨 불법 뇌물이다 그러면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당에게 돈을 더 주고 야당에게 더 적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돈 주고 받을 때 우리가 야당인데요. 그러니까 주고받았던 돈의 성격도 불법인지도 문제고 예. 그 사람이 얘기 야당의 좀 핵심 합시다, 이제. 실세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빡빡이 거죠. 일단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이 정부 여당과 거래 딜 이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취소하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계산은 그렇게 얼마인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사람 제가 생각 분명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과하게 말씀하지 마시라. 정부 여당 누구하고 거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람의 생각을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누가 있죠.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아 김봉현 씨를 말씀드렸잖아요. 김봉현이 정부 여당하고 거래했다고 딜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라 생각 검찰과 딜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전에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세요. 판사 자, 출신답게 자기들 좀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자, 제가 좀 끼어들어서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잠깐만요. 김현정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로 가만히 있으세요. 잠깐만요. 예, 잠시만요. 박 의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저 그럼 안 나올래요. 요 얘기 마저 다 하고요. 아니 그 딜 부분이요. 딜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봉현이 여당하고 딜을 했다라고 지금 아니 말씀하시는 그렇게 제가 거예요? 말씀 안 아니면 드렸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정부 여당과 거래하고 딜했다고 제 얘기 다시 얘기했잖아요. 말씀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세요. 왜 그리 자꾸 흥분하세요? 자. 제 말 정확하게 아니, 듣지 말씀도 안 되는 않으시면서 얘기를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죠. 제가 분명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경고 안 왜 했습니까? 이렇게 열을 내세요? 김봉현 내가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참 내가 자, 말씀 두 분 지금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자, 조금만 차분하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예. 김봉현 씨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펀드를 운영했겠죠.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정부 여당하고 잘 보여서 거기 딜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게 우리 당연한 상식 아니냐.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네, 부분을 비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겁니다. 같아서. 예, 그 사람 그렇게 머릿속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자, 박 의원님 참나. 이어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떠오른 머릿속에 있는 걸 하는데 예, 이거는 중간에 끊기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현재 장관님 예, 이거는 예,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자, 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 야권 유력 정치인이 지금 야권에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아닌 분이 대표예요. 국회의원이 이거 아니고에 김종인. 지금 가지고 네. 세다 안 세다를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가장 센 분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예,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지난번 당대표도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도. 예, 예.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 지난번 당대표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얼핏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냐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과 거래했다. 아까 표현을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방금 제 반격에 대해 뭡니까? 반론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김기현 해명이 처음부터 그래 잠깐만요. 말씀드렸습니다. 아, 참. 잠깐만요. 좀 김기현 의원이 해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냐 제가 말씀드린 게 야당과 거래를 했다. 야당과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봉현의 핵심적인 얘기는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오독을 하신 거예요. 제 얘기를. 야당과 어쩌고저쩌고 했다니까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예. 얘기가 아니고 검찰이 힘이 있고 검찰과 거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김봉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아까 제가 5천만 원 무슨 8천만 얘기했죠? 예, 예, 3천만 원 예. 얘기했죠? 이건 수억 단위다. 그리고 하루 술값이 1,000만 원이다. 검사를 대접하는데 예. 검사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 못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 관련된 얘기는 벌써 일찌감부터 파악했는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났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법무부에서 3일간 검찰 조사를 하고 났다 보니까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임과 옵티머스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네. 옵티머스 수사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강력하게 지금 질문도 할 건데요. 예. 그거는 공기업이 분명히 있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고 압수수색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자, 라임 사건은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매우 강력한 국내 2위의 헤지펀드가 있었다. 그 신용성에 기초해 가지고 수익률을 농락하는 수익률을 부정하게 왔다 갔다 운용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였다. 예, 그리고 예. 관련되는 판매사들은 다 구속이 됐고 주범도 다 구속이 됐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실제로 여기에서 판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판을 만드는 거, 수사와 관련, 이게 다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 사건이죠. 수사와 관련된 판을 만드는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 판을 만드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구조와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비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수개월 동안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총장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담당 검사장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맞는 형국이냐. 국민들에게 진짜 이거 고해성사를 하고 석고대조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난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요 문제가 남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여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여당 정치인으로. 자, 1분씩만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시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을 완전하게 부정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터진 문제니까 검찰이 스스로 그 특별수사본부든 특임 검사든 검찰 스스로 뭐 법무부가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지금 구상한다고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새로운 형태의 뭔가 공정한 수사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해체해버릴 겁니까? 검찰 끝!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엄정한 수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으면 특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 아하. 특검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수사팀은 새로 꾸려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을 혹시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김봉현 의원은 윤석열 사단을 얘기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뛰어내리게 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은 사기 사건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프레임과 틀과 운용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는 배제해야 되는 게 맞죠. 아,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1분입니다. 여기 3분 주셨는데 하십시오. 예, 김 의원님 하십시오. 예. 이 사안은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으로도 검찰하고 김봉민이가 거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특검 사안이다. 지금 보십시오. 이 사안에서 당장 청와대와 관련되어 청와대 행정관, 비서실의 행정관이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계속해서 더 추가적인 사안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여당 현역 국회의원 이분이 수천만 원 이렇게 지금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여당의 주요 그 지역위원장 그 노사모 이거 부산 지역위원장이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구속 기소가 수천만 원 받았다 구속 기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여당이 직접 관계가 있고 박 의원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랬다. 범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야당 정치인도 연루돼 있다고 지금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현안 자체는 관련된 것이 매우 큰 대규모 사건이다.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이 스스로 지금 거래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안 하고 검찰 스스로 조사하게 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한번 해보고 해도 아예 안 되면 수사팀 자체를 딱 바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는 자기들 만약 거래한 것이 있으면 그거 덮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팀도 못 믿는다. 적당히 무마하려 하겠죠. 자기들 내부에 그런 비리가 있으면. 그러니 여기서 검찰은 손떼기 하고 특검팀으로 완전히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정 뉴스 계속 나오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굉장히 흥분은 하신 상태예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셔가지고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확히 정리를 안 하고 가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말씀드려요. 방송 안에서 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행자로서 경험상 거기서 정리를 하고 갔다는 거 박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감장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국감장 가면 이렇군요. 두 분이 완전히 흥분하시니까. 김현정은 외통이라 점잖은 데 가 계시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이 국감에서 활약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집중해서 좀 듣도록 하고요. 예. 김 의원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감 잘 진행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선 클래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